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돈을 쓸어 담는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말년에 재물운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년에 재물운을 볼 때 턱 부위 중 입의 영향력이 가장 크므로 턱을 볼 때는 반드시 입을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럼 말년에 돈을 쓸어 담는 관상은 어떤 관상인지 입과 턱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돈을 쓸어 담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입은요 널찍하고 두툼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큰 바다에 비유합니다. 또한 입은요 100가지 물기를 다 받아들이는 곳으로 입은요 널찍하고 두툼하게 생겨야 좋습니다. 이런 입은요 스케일이 크고 적극적이어서 말년에 경제적인 부를 갖추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의 출납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입을 출납관이라고도 합니다. 입은요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 주변은요 모름지기 단정하고 두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이 새지 않습니다. 관상학에서 입은요 합소개다라고 해서 다물면 작고 벌리면 큰 입이 재물복이 많은 입이라고 했습니다. 벌린 입이 커서 들어갈 때는 왕창 들어가도 담은 입이 작으니 재물이 새어 나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담은 모습이 한자, 한일자처럼 생긴 입이 있습니다. 이런 입을 앙담은 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장한 결심을 할 때 입에 힘을 주어 앙담은 입을 합니다. 이런 입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은요 시정과 좌절이 찾아와도 좌절을 능히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입은 아래와 위가 다물어져 있으며 기울어지지 않아야 좋은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입꼬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입은 모든 물길이 모이는 바다라면 입술은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방뚝은요 물보다 높아야 합니다. 입꼬리가 위로 향하면 마치 제방뚝이 물보다 높아 물이 넘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요 입꼬리부터 위로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재물복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서 재물복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입꼬리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비록 눈이 차가워도 입꼬리만 올린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풍깁니다. 아무리 눈이 따뜻해도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고 우울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다음, 셋째로 턱은요 두둑하고 둥그러야 합니다. 턱은 관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 말년운과 재물운을 부는 부분입니다. 관상학에서는 하관, 즉 턱이 발달한 얼굴은요 말년에 재물을 쓸어 담는 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턱을 노복궁이라고 해서 사람을 거느리는 능력을 보는 부위이며 노년기의 삶, 즉 말년운을 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말년에 돈이 들어오는 턱은요 두둑하고 둥근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턱에 살이 풍성한 것이 또한 훌륭한 턱입니다. 반면 턱의 양쪽을 깎아 놓은 듯 빈약하거나 뾰족한 턱은 좋지 못한 턱으로 봅니다.
또 턱이 너무 옆으로 퍼진 것도 또한 좋지 못한 턱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턱이 풍성한 사람은요, 재물복이 있다고 봅니다. 턱이 풍성한 사람은 부동산도 충분히 소유하게 되며 아랫사람의 덕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턱이 옆으로 너무 발달한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 강한 탓에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턱이 너무 빈약한 사람은요, 아랫사람 덕이 부족한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랫사람 덕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성격이 까다로워 일을 진행할 때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턱의 끝이 빨려서 송곳처럼 생긴 턱이거나 남자인데도 수염이 없는 경우는요, 노년에 고독하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턱이 뾰족하고 턱이 뒤로 물러난 것 같은 사람은요, 남한테 베풀고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턱이 둥글고 풍성한 사람은 성격도 둥글고 원만한 편입니다. 반면 턱이 뾰족한 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다. 턱이 각진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또한 턱이 앞으로 너무 나온 사람은요, 외로운 경향이 다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중턱을 가진 사람은요, 노년에 풍요롭고 평화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중턱을요, 제비턱이라고도 합니다. 여성이 이중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편에게는 좋은 행운을 갖다주며 현모양처로서 가정을 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넓고 두둑한 바가지일수록 많은 물을 담듯이 이중턱을 가진 사람은요, 폭력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풍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중턱이면 살이 쪄서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상학에서 말하는 이중턱은요, 살이 과도하게 쪄서 흘러내리는 살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이중 구조를 가진 탄탄한 살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상학에서 입 아래쪽 턱 중간쯤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을 승장이라고 합니다. 승장이 평평하고 두툼한 사람은요, 부귀하고 술도 잘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곳 승장에 검은 점이 있는 사람은요, 술로 인해서 건강을 크게 해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말년에 돈을 쓸어 담으려면요, 많이 웃어야 합니다. 웃는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입술을 옆으로 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볼과 하관인 턱을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 눈썹, 광대뼈, 턱으로 이어지는 큰 산맥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산맥은 대단히 좋은 말년의 얼굴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과 행운이 턱과 입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듯 관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힘들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